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AI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양지아입니다. 제 본명은 양지현이긴 하거든요. 이제 AI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아트크루로서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데뷔전도 치러서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작품 판매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현재 하고 있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해왔던 것들을 보면 어떤 기술이랑 인간의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합된 지점에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점에서 낭만이 있다, 저만의 낭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AI의 낭만 한 스푼 담는 그런 기획자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나 강연 중에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또 그게 시간이 안 되면 또 답변을 못 드렸을 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 담벼락이 있으니까 포스터 남겨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라도 댓글 다 읽고 이제 댓글 담도록 할게요. 네, 다 보신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개발자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AI 개발자다 하시는 분 계세요? 실제로 AI 개발자 분들한테는 AI 개발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은 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다, ML 엔지니어다 이렇게 불려달라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되게 브로드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명확하게 데피니션, 정의를 하기를 바라시기는 해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더 대중적으로 편의상 AI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나는 AI를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기획을 한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직접 계시네요. 그러면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전문가이실 거여서 나중에 저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AI 사업, AI를 적용한 기획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많이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AI 사업 기획 부분, AI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AI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 AI 사업 기획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는 AI 인재다. AI 인재다. AI 인재.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AI 인재라고 한다면 뭐 AI 개발을 하시는 분 혹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AI 개발자, AI 인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아이파라는 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AI 인재라고 보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랑 가장 맞닿아 있는 지점은 AI 사업 기획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의를 좀 보면 AI의 어떤 특징이나 과제를 좀 이해를 해서 어떻게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AI 사업 기획자 그런 인재다라고 보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전문적인 레벨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 AI 모델을 좀 이해를 하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뭐 논문을 볼 수 있고 그런 수준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획자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프로젝트 매니징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AI 시스템의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플래너라고 따로 지정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프로젝트 매니징 하시는 분들이 플래닝도 하시잖아요. 근데 AI 부분에 있어서는 AI 시스템을 기획하고 사양을 정의할 때 이제 플래너라는 직군까지도 좀 해외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PM 기획자분들이 새로 나온 저 AI 엔지니어와 어떻게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서비스 기획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고 이 AI 엔지니어 분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다. 사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고객이 어떤 프로블럼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고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프로블럼을 찾기 위해서 UX 리서치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방법 중에서는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서베이를 할 수도 있고 A/B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B2C든 B2B든 아니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AI 모델을 사용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든 비전이든 이런 여러 좀 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AI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분들이 좀 부끄럼도 많고 얘기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터뷰가 될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커뮤니케이션 오히려 그 심리적 장벽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1시간 그 안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당신들이 힘든 점을 내가 이해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더 토로를 많이 해주시고 아주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질의 내용을 보면 뭐 파트가 이렇게 총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더 업무와 관련되고 소통과 관련된 얘기 위주로 하겠지만 좀 궁금한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철학적인 질문들. 인간과 AI가 어떤 관계로 우리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상용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조차도 아주 흥미롭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업무와 관련된 얘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얘기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요 내용 요 3가지인데 빈칸이 쳐져 있어요. 이 빈칸에 대한 키워드를 알고 가시는 것만 해도 저와의 30분이 의미 있지 않을까 나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태스크를 땡하게 받고 싶어요. 여기에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네? 안? 태스크를 안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일 없어요. 그냥 퇴사하세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직장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태스크를 미리 받고 싶어요. 정확히. 와, 맞아요. 태스크를 정확히, 명확하게, 명료하게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이런 데이터 있으니까 AI 학습시켜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겠어? 라고 질문을 해요. 뭐 우리 차원에서는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나 기획 뭐 해야 될지 좀 알아보자 라는 측면일 텐데 이 질문을 받는 AI 엔지니어는 상당히 이제 머릿속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맞추고 싶은 건가? 정답이 뭐지? 정답이라는 데이터가 있나?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슨 예측하는 건가? 뭔가 이제 잡다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물론 AI 엔지니어의 성향상 이런 창의성, 나의 창의성이 무시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태스크, 일을 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얘기해 달라라고 하십니다. 또 이게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AI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전문 기획자라는 직군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획자라는 직군에서 해야 되는 게 기획에서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엔지니어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개발자한테 맡기면 개발자한테 기획하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기획자들은 왜 전문 기획자가 있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그래도 나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 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해요.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예시를 좀 그래도 한 몇 가지를 줘서 그게 명세서로서 좀 주면 좋겠다. 그나마 그런 명확해지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우리가 기획에서 처음 해야 될 거에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혹은 가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AI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돌리고 싶은 건지, 그게 해결이 됐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AI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내가 기대하는 출력값이 무엇인지, 이거를 기획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AI 엔지니어와 얘기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AI 프로세스와 이제 시간 인프라의 한계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시간과 인프라의 한계라는 건 존재해요. 그거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인데요.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껏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줬더니 이거 아니래. 다시 딴 거 해오래. 그런 루틴들이 반복이 되면 상당히 진이 빠지고 힘들고 일하기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 엔지니어 분들도 이게 잦은 변경이 일어나면 사실 그때가 제일 낙담된다. 심지어 그거 하나 바꾸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얼마나 걸릴지 테스트를 안 해보면 소요 시간조차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잦은 변경이 일어나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뭐 댓글이라던가 소비자 리뷰 이런 문장들이 들어와요. 처음에 기획자는 이 리뷰에 긍정이랑 부정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고객들이 니즈라던가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긍정 부정이 아니라 얼마만큼 긍정이고 얼마만큼 부정인지를 알고 싶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데이터를 다 바꿔야 돼. 왜냐? 기존에 학습해둔 거는 긍정입니다. 오케이. 부정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꿔놨는데 다르게 들어왔을 때 이게 중립인지 아주 부정인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게 AI 엔지니어의 역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인프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인프라가 우리가 GPU,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학습시키는데 만약 15일이 걸린다. 근데 15일 걸려서 아웃풋을 냈더니 성능이 그만큼 안 와. 그러면 다시 돌릴래? 다시 돌리면 다시 또 15일이 걸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맞출까 성능을 맞출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나 중간 관리자 하다못해 대표님까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AI 엔지니어한테 책망할 일이 아니다. 라는 점, 이거를 우리 고객분들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바라십니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 모든 AI 엔지니어 분들, 제가 만났던 모든 AI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이미 다 알아요. 뭘까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죠. 네.
네, 우리가 서비스 기획자 입장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소통할 수, 그것도 좋죠. 네, 네? 목적도 맞아요. 근데 그 목적이 첫 번째 태스크를 명료하게랑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 다른 생각 없으실까요? 문제정의 보기. 공감?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인터뷰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보이시나요? 엄청 쪼매나게 적긴 했지만 기술 이전의 고객이에요. 이게 AI 엔지니어 분들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을 하다 보면 경쟁사 대비 우리가 더 우월하거나 더 새로운 걸 내려면 AI를 도입시켜야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마케팅에서 우리 AI를 그 용어를 좀 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고객이다. 그 얘기를 AI 엔지니어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난관들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서두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AI 사업 기획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커리어 성장을 하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려면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은 이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해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책이라던가 자료들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내는 게 지금 이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어떤 시대 정신 혹은 거창하게 사명감, 이런 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 경쟁력이랑 또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스터디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저도 막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획자 관점에서 AI 기술 공부를 같이 하고 어떻게 기획이나 디자인 결과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AI는 계속 발전이 할 테고 우리 일상에 들어올 텐데 그런 미래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이런 거를 좀 토의를 한다던가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수요 조사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남기시면 제가 댓글로라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아주 매운맛, 솔직하게 다 오케이 하니까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겠어요? 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기술 이전의 고객이에요라는 걸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네. 혹시 이제 기술 이전의 고객이라는 게 뭔가 AI를 도입한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좀 유저 친화적인 입장에서 먼저 문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엔지니어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 이 얘기가 맞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굳이 AI로 풀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AI를 도입해야지로 생각을 하면 그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못 시킬 수 있다. 그리고 AI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건데 왜 굳이 AI 모델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앞으로의 AI 시장에서 저희가 챗GPT라는 거를 봤잖아요. 생성형 AI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없다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키워드가 한 가지 있을까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논의를 할 법한 그 시드 챗 GPT처럼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런 단어들이 혹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챗 GPT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뭐 라지 랭귀지 모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AI 기술을 어떤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 쪽이다. 그래서 영상을 인식을 하고 주변에 뭐 자율주행에 들어갈 그런 AI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것보다 좀 더 비전 쪽에 가까운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뭐 패션 쪽이다라고 하면 이제 트라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상으로 입혀보는 내가 옷을 입지 않더라도 옷을 입혀보는 그런 식의 모델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키워드나 논의를 하는 것들은 좀 회사마다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질문하고 넘기겠습니다. 너무 강의 잘 들었고 이렇게 뭔가 실무적으로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데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AI 해서 각광은 받았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데이터가 뭐 대량으로 갖고 있거나 뭔가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기획자가 그런 걸 해본 일이 없으니 뭔가 요구 사항이 나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고 그거를 뭐 구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입력과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거나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해보고 싶거나 학습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수집까지도 도왔어요, 직접.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눈알 붙이기고 싫고 개발자한테 데이터 수집해보고 가공하라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외주를 주기도 하고 파트타임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데이터 수집이나 가공을 직접 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데이터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같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쉬운 예인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의 주소랑 전화번호랑 키랑 뭐 혈액형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쳐봐요. 근데 기획자가 데이터를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 사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 유사한 사람을 좀 뽑아달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예측해달라라고 한다던가 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으면 이래서 이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와닿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